우리가 파는 루테인만 막으면 신봉사도 눈을 뜬다니까. 쏜나 빡가나. 에? 대장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북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가장 짧은 백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나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초대형 개구멍 이집트의 수에즈호나? NO! 개구멍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북극곰 안녕. 바로 북극해로 휙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과거 네덜란드는 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찾아다니다가 북극해로 확 넘어가 버리는 이 북동 항로를 탐험했었는데요. 하지만 저 동네 겁나 춥죠? 추위와 빙하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150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탐험가 빌렘 바렌츠는 이 위대한 항로의 1차 탐험과 2차 탐험을 하며 새로운 백길에 대한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렌츠와 상인들은 투자자 간담회를 였는데요. 북극은 여름이면 24시간 해가 떠 있으니까 북극의 어딘가에 얼지 않은 바다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 북동 항로를 개척하자. 상인들 콜? 바렌츠 콜! 이렇게 바렌츠는 상인들의 돈을 후원받아 도시락 잔뜩 싸들고 1596년 5월 북극해로 대박의 3차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북극 만만치 않았어요. 바다에 오줌을 싸갈기며 고자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추위 속에서 냉동 도시락을 까먹으며 북극해를 건너다가 탐험대의 배는 북극 얼음바다에 갇혀 위대한 항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얘들아, 내가 엑셀 밟고 백할 테니까 니들은 배에서 내려서 좀 밀어봐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오라이! 오라이! 하지만 어떤 노력에도 배는 꿈쩍하지도 않았죠. 아, 씨바. 시간이 지날수록 날은 추워지고 드디어 징징이 선원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얘들아, 앞으로 날 엄마라고 불러라. 엄마, 추워 죽겠습니다. 야, 코면 좀 닦아라. 나무 모아서 집 지어줄게. 그렇게 떠다니는 나무들을 주워서 움막도 짓고, 엄마,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저기 여우라도 잡아먹자. 냐옹. 여우도 잡아먹고, 엄마, 콜라가 먹고 싶어요. 콜라? 그렇게 북극곰과 목숨 건 혈투도 먹을 게 모자라다 보니 곰의 간마저도 아까워서 바렌츠와 대원들은 북극곰 간 스튜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그리고 다 뻗어버렸어요. 갑자기 선원들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피부가 벗겨지고 헬파티가 열려버렸는데요.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극곰의 간에는 굉장히 높은 농도의 비타민 A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긴 것이었어요. 비타민 A의 과다 증상으로는 뇌압 상승, 어지럼증,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는 탈락 피부염 등이 있으니 높은 용량으로 과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게리트 드 비어는 빌어먹을 껌탱이 새끼 먹다가 뒤질 뻔함 이라는 이야기로 훗날 유럽에 남겼고, 이 때문에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는 북극곰을 먹으면 곰탱이의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른다는 도시괴담이 생겼다고 하네요. 참고로 바렌츠는 돌아온 길에 슬프게도 사망했지만 살아서 돌아온 선원들에 의해 기록은 남게 되었고, 북극의 인근에 바렌치에라는 이름도 붙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A의 과다증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와는 반대로 비타민 A는 결핍 시에도 문제가 생겨요. 바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려면 어두운 공간에는 빛이 모자라니까 빛에 굉장히 민감한 시세포들이 열일을 해줘야 돼요. 이 시세포는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이 막대기들이 일을 잘 못하고, 이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는 너무 안 먹거나 못 먹는 상황이거나 병적 상황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비타민 A가 결핍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야맹증을 예방하고자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 A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A의 과다 증상과 결핍으로 인한 야맹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타민 A와 야맹증의 관계처럼 오늘은 눈 건강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로 루테인과 노인성 황반 변성, 그리고 오메가3와 안구 건조에 대해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눈 크게 뜨고 렛츠 기 잇!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주제로 노인성 황반 변성, 다른 말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황반이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눈을 통해 세상을 보면 눈 속의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망막에 맺힌 상을 시세포들이 감지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밝은 빛과 색을 잘 감지하는데 이곳을 황반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는 찌꺼기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찌꺼기들을 계속 제거해줘야 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찌꺼기들이 잘 제거되지 않아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찌꺼기 덩어리가 생기는데요. 이 찌꺼기 덩어리 때문에 망막의 위축 혹은 변성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비실비실한 혈관이 자라나오거나 자라나온 혈관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노인성 황반 변성이에요. 참 어렵죠?
노인성 황반 변성이 생기면 과거에는 잘 보이던 바둑판 줄무늬들이 조금씩 굽어 보이기도 하고, 보다 심한 경우에는 잘 보이던 세상이 중심부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며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한쪽 눈씩 가려가며 가운데 점을 보고 혹시 선이 굽어 보이거나 중간에 끊겨 보이는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 국립안연구소에서는 이처럼 무서운 황반 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황반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AREDS, REG라고 불리는 대규모 연구를 1992년 시작하여 2001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선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또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미네랄인 아연, 그리고 고용량의 아연 섭취 시 결핍될 수 있는 구리, 이 5가지 성분을 조합해 황반 변성을 가진 환자들이 5년간 복용하도록 하고 관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은 눈속 망막의 사진인데요. 화살표 끝을 정말 자세히 보면 희끄무리한 점이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썼나 빡하나. 이것이 드루젠이라는 찌꺼기 덩어리인데, 이 찌꺼기 덩어리가 작은 게 조금 있을 때는 항산화제와 아연이 황반 변성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어준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처럼 찌꺼기 덩어리가 크거나 많고 한쪽 눈에 이미 진행된 황반 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황반 변성이 더 진행되거나 황반 변성이 없는 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5년간 가짜약을 먹은 쪽에서 27.8%인 반면 5가지 성분을 조합해 먹은 쪽에서는 그보다 낮은 20.2%로 나오며 앞서 소개한 성분들이 황반 변성의 진행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이 실험을 통해 망막의 찌꺼기 덩어리가 크거나 많이 있는 분들이나 한쪽 눈에 진행된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께 앞선 실험에서 사용된 성분들을 섭취할 것이 권고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1996년 애니 제임이라는 유명 학술지에 흡연자나 과거 흡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베타카로틴이 폐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어요. 에휴, 실험하기 전에 발표할 것이지. 하필이면 실험 시작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보고되는 바람에 짜증났지만 우리 스모커님 폐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실험 재설계했죠. 이렇게 베타카로틴을 빼버리기 위해 검토된 것이 망막의 구성 물질 중 하나인 루테인과 지아젠틴이었어요. 그 외 하는 김에 아연 용량도 조절하고 DHA와 EPA를 새로 넣는 등 성분을 조금 더 조정한 뒤 AREDS 두 번째 실험, 스모커 흉님들을 위한 AREDS2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베타카로틴을 대체할 물질로 루테인과 지아젠틴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루테인이 눈 영양제의 왕으로 올라서며 파리들에게 대루테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파는 루테인만 먹으면 신봉사도 눈을 뜬다니까. 언니, 속구만 살았어? 이제 눈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불티나게 루테인을 팔아먹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루테인은 건강한 황반이나 찌꺼기 덩어리가 눈도만큼 쬐끔 있는 황반에서는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한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외 루테인과 지아젠틴이 황반 색소 밀도를 올려준다고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요. 루테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황반 색소 광학 밀도를 올려주는지 실험한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마다 효과가 있다는 결론과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모두 존재하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는 제약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제약회사에서 실험 비용을 지원받아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제약회사가 스폰서로 지원해주는 실험은 다 틀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모아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그만큼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루테인과 지아젠틴이 황반 색소 밀도를 정말로 올려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난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겠어 라는 마음이라면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루테인을 먹는 것이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루테인을 먹을 돈이면 그 돈으로 안저검사 같은 안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기타 여러 안과적 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진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안과 검진에서 노인성 황반 변성이 발견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황반의 위축이나 변성을 보이는 비삼출성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다 나와 문제가 되는 삼출성이에요. 비삼출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루테인을 포함한 항산화제, 미네랄 혼합제제를 통한 진행을 늦추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 삼출성의 경우에는 눈속 혈관이 자라게 하는 인자를 막는 약이나 레이저로 병변을 응고시켜버리는 방법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흡연은 비삼출성과 삼출성 두 가지 황반 변성의 위험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치료와 함께 금연을 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제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눈속 황반에 찌꺼기 덩어리가 쌓여 생기는 병으로 선이 굽어 보이거나 시야 중심부가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긴다. 루테인은 눈의 황반 속 찌꺼기 덩어리가 많거나 클 때 황반 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늦춰주거나, 혹은 한쪽 눈에 진행된 황반 변성이 있을 때 반대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것을 늦춰줄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황반 변성을 예방한 효과가 없다. 루테인과 지아젠틴이 황반 색소 밀도를 올려준다는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주기적으로 안저검사와 같은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오메가3를 철근처럼 씹어먹으며 오메가3가 아구 건조에 효과가 있다고? 파리들아 공부 좀 해라.